안녕하세요. 아름드리 여러분. 계절사주의 자연입니다. 오늘은 계절별 무토 물상론 시작하겠습니다. 무토는 우리 자연의 물상으로 비유하면은 큰 산에 비유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중화시키는 토양이고, 토양 중에서도 양의 토인 양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와 무토를 비교했을 때 무토는 조금 건조한 토양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기토는 음의 토양이며 습토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큰 산, 그러면 무토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을까? 무토는 나무를, 초목을 키우는 역할로 태어났고, 나무를 키우는 역할이 아니라면 금을 이렇게 채광하는 광산으로 태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물을 이렇게 막아서 제방하는 뚝의 역할도 하고, 그래서 계절에 따라 이 무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임묘진 봄철의 무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철, 인월, 묘월, 진월에 무토가 천간 어디라도 간목이 있어서 간목을 만난다면은, 자, 봄철의 무토는 간목이 나타나면은 초목을 키우는 인모인 무토가 자신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니까 좋은 사주 구성이 됩니다. 또 더욱이 간목은 무토에게 관성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무토가 간목이 있으면은 보통 명예가 높아서 공직 혹은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봄철에 무토가 을목을 만나면, 초목을 키우는 임무를 수행하니까 을목은 좀 간목보다는 결실이 없고 화려함을 좋아해서 이럴 때는 노후가 좀 허망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천간에 만약에 경금이 드러나서 이 금은 경금이 천간에 있다면은 봄철에는 그 금은 서리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런 서리를 을목이 합해서 이렇게 묶어버리니까 그때는 경금을 무력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봄철 무토에게 병화. 병화가 있다는 것은 봄철에 초목을 키우기 위해서, 병화는 따뜻한 온기도 주고 그 빛과 열을 주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죠. 또 봄에 병화가 있으면은 이 무토가 풍경이 아주 아름답죠. 그리고 봄에 조금 한기가 있다고 하면 해동이 빨리 되어서 꽃이 일찍 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병화가 천간에 나타난다면은 이때는 무토가 영특하다, 영험한 산이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사주에 따라서 좀 사주 구성이 나쁜데 이렇게 봄철에 병화가 있다면 이렇게 좋은 머리를 나쁜 곳에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봄철 무토가 정화를 만나면, 봄철에는 이제 정화가 있다는 것은 불이 난 산이 되죠. 그래서 좀 불길하지만은 만약에 천간에 경신금이 나타나서 서리로 냉해를 입히려고 할 때 그 금을 녹이는 역할로 정화가 사용이 된다면은 이때는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봄철 무토에게 무토가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 산이 겹치고 겹쳐서 그 첩첩산중이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때는 그래서 좀 외롭고 고독한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를 만나면 산 중간에 이제 농토를 얘기합니다. 기토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작물을 키울 때는 산 중간에 있는 농토는 물을 길어다가 키우거나 또 하늘에서 비가 올 때를 기다려야 하니까 이것은 고생이 많다 이런 것을 의미하니까 고생을 많이 한 후에 성취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건조한 사주 구성일 때는 이 기토가 습토이기 때문에 이 기토로 객토를 하면은 조우가 되어서 또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관 글자 에너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면은 금방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죠. 자, 봄철에 무토가 경금을 만나면 봄철에 경금은 서리로 작용하죠. 그래서 농작물에 좀 냉해를 입히게 되어서 일단 나쁘게 작용을 하고, 하지만 만약에 갑을목이 정관에 드러나지 않고 경금만 이렇게 정관에 드러난다면은, 그리고 정화가 나타나면 이때는 이 무토는 나무를 키우는 산의 역할보다는 정화로 경금을 녹여서 채광하는, 이때 광산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봄철에는 그 초목을 키우는 계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뭐 갑을목에 화상을 입히는 상황이 되면은 좋은 사주 구성이 못 되죠. 그래서 이때 경금이 있다면 정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없는지에 따라 또 이 역할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봄철의 신금 역시 병화, 봄철에 무토는 병화를 필요로 하는데 병화를 합으로 묶어버리니까 태양을 가리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도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는데, 또 신금은 봄철에 아주 냉혹한 서리로 작용해서 무토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고 싫어합니다. 자, 무토가 봄철 무토 임수, 건조한 무토를 조우를 하기도 하지만, 임수는 이때는 땅에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수고롭게 이제 물을 길어다가 농작물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 쓰는 물이 아니니 고생을 많이 해야 결실을 볼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물이 좀 필요하죠. 개수. 봄에 수분이 필요한 계절이기 때문에 좋지만, 이때도 역시 병화와는 좀 떨어져 있어서 병화의 해를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병화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질병과 고난이 많다고 할 수 있으니까, 개수는 봄철 무토에게 개수는 지지 땅속에 개수가 수분으로 있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봄철 무토가 간목이 있고 병화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결실이 적다, 뭐 결실을 얻을 시기가 늦게 되니 좋은 사주 구성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병화는 있는데 간목이 없다면 아주 환경 조성이 다 되어 있는데 키울 나무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봄철의 무토는 아무래도 정관에 간목과 병화가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사주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오미 여름철 해볼게요. 여름철 무토. 여름은 아무래도 덥기 때문에 조우를 좀 많이 봐줘야 되겠죠. 자, 물을 좀 마시고. 사오미 여름철 무토가 간목을 만났을 때, 여름산에 이제 나무가 있는 모습이 아주 풍성하고 좋지만, 이때는 조우가 되어 있는지 항상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우 지지에 어디라도 수기가 있고 정관에 뭐 개수 이렇게 수가 있으면 이 간목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여름철 무토의 을목도 이때는 화초가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니 외모가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인기가 많지만은 을목은 역시 결실이 없죠. 간목과는 다르게. 그래서 노후 관리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봄철, 여름철 그 병화를 만나면, 여름철에는 조우가 안 된 경우에 이렇게 병화를 만난다는 것은 당연히 나쁘겠죠. 하지만은 지지에 조우가 잘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지지에 수기가 있다면 이때는 부자의 운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무토에게 병화가 있으면 그 조우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자, 여름 산에
정화는 화가 왕성한 계절에 산을 불로 덮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런 생명체도 이제 살 수가 없고 이때는 종교인이나 수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그 천간에 경금이 있다면은 광산이 됩니다. 그래도 이 여름철에 여름철은 나무가 자랄 계절이죠. 봄, 여름에는. 그렇기 때문에 광산이 되어서 이제 사주 구조가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고난과 이제 삶의 풍파가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가 있어서 그 경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삶의 풍파를 많이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무토를 만나면 마찬가지로 첩첩산중, 고독한 운명이 됩니다. 수에 조우가 필요한 계절이죠, 여름에는. 그런데 무토가 또 있으면 수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하니까 매우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우가 되지 못한다면은 수기가 일절없다면 이제 사막과 같은 모습이 되죠. 무토는 좀 조열한 토인데 여름철이니까.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출산하기도 좀 어렵고 부부 궁합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토. 기토는 여름철 무토 너무 건조한 산에 이 촉촉한 습토를 덮어서 이렇게 조우를 해주는 모습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기토를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경금. 여름철에 경금은 우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가불목이 있으면은 작물을 망치게 되어서 어려움이 많고 노력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죠. 농사를 다 망쳤기 때문에. 하지만 인계수가 만약에 여름에 있다면은 이 수를 생해주는 수원이 되어서 이때는 비를 내리게 하는 구름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좋게 작용합니다. 자, 신금. 신금은 무토에게 작은 자갈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자갈산이 되죠. 그래서 농작물이 자랄 수 없는 질 낮은 토양이 되어서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신금도 반갑지 않습니다. 여름철 임수는 물이 필요한 계절이어서 좋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임수는 수고롭게 길러다가 사용해야 하니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물이죠. 그러니 조후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병화는 항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병화를 가리고 어둡게 하니까 또 싫어합니다. 그리고 개수는 무토와도 합이 되기 때문에 무토와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좋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합이 되면 우리 항상 좋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합이 된다면은 그 기운을 순일하게 잘 사용하길 수가 없다. 좀 묶여서 답답하다. 그런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덥고 건조하니까 조후를 위해서 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병화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 그리고 여름철부터는 수가 지지에 있으면은 이 마르지 않는 물이 되죠. 마르지 않는 토양이 되어서 일생이 이제 편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 임계수는 지지에 있고 간목이나 병화는 정관에 나타나면은 이때는 무토가 큰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름철도 마치고 신유술, 가을, 신월, 6월, 술월생의 무토, 간목. 가을산이 간목이 있다면은 가을철에 무토가 간목을 만나면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아주 귀한 사주 구성을 형성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무토에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을목. 가을에 핀 꽃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과 나비가 없죠. 이때는 벌과 나비가 없는 계절이라서 찾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이제 자신에게 손해만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을목은 반갑지가 않다. 병화. 수확기에 이제 막 청명한 날씨에 풍성한 수확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가을에 무토가 해가 뜨면은 아주 귀한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화, 가을 산의 정화. 가을철에는 서리를 녹이는 역할을 할 수 있죠. 이 정화는 항상.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을 무토에게 정화는 반가운 글자. 가을 산의 무토가 무토를 만나면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이 되어서 외롭고 고독하니까 그렇지만 좋지 않지만 그래도 가을에는 좀 무토가 신약하다면은 그래도 이 무토의 도움을 받으면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한 경우에는 반갑다. 기토. 가을철에는 습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그 간목을 갑기합으로 묶어서 제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가을 무토에게 경금. 경금은 가을에는 이 한기가 아주 냉혹하죠. 그런데 경금이 떴다는 것은 아주 냉혹한 서리가 되어서 좋은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신금. 신금은 병화를 합으로 제거하고 서리가 내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 매우 불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 무토에게 경신금은 좋은 글자가 아닙니다. 임수. 수확기에는 이제 여름에는 물이 많이 필요하지만 수확할 때는 물이 그렇게 필요가 없죠. 독이 이제 서리를 녹여주는 정화를 정임합으로 이렇게 묶어버려서 제 역할을 못하게 하니 그런 상황이 되어서 또 싫어하니 이 임수는 역시 반가운 글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좋은 글자가 없는 것 같은데 얘들 둘 한 글자의 관계만 보고 얘기해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게 좋다 싫다 하면 그게 왜 싫은지를 보면 그걸 해결해주는 글자가 주변에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좋게 작용을 하겠죠. 그러면 자, 개수. 가을 무토의 개수는 수확기에 이제 비가 내려서 수확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불길합니다. 가을에는 금의 기운이 왕성하니까 정화가 나타나서 이 금을 눌러주는 것이 일단 좋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자축, 겨울 무토. 해자축. 겨울 무토에게 간목. 겨울이에요. 겨울의 산. 겨울산에는 무토가 이제 간목을 만나면은 신약한 경우에는 이 간목이 더 이제 무토를 약하게 하니까 좋지 않고 만약에 무토가 신앙하다면 산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은 이제 부유한 운명이 됩니다. 이때는 병화가 아무래도 천간에 있어줘야지 겨울철 조우를 담당해서 좀 이로운 모습이 되겠죠. 그리고 을목. 겨울산의 을목은 화초인데 이 화초가 겨울 계절에는 화초를 키울 계절이 아니죠. 그래서 반기지 않지만 그런데 이때도 만약에 정화가 함께 있다면은 이것은 온실 속에 있는 화초가 되어서 온실 속에 있는 정화가 있다면 온실 속에 있는 화초를 잘 키워서 적은 재산은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겨울철에 병화는 온기를 좋으니까 딱 봐도 매우 좋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조우를 담당하기 때문에 해자축 겨울에는 좋은 역할을 한다. 정화는 땅의 열기로 온기를 유지하는 그 토양이 되죠. 정화로 인해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무토는 부자의 운명을 이루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겨울에도 병정하는 반가운 글자이다. 겨울 무토가 무토를 만나면 겨울에는 강해야지 이제 자신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비겁 무토를 반기게 됩니다. 그리고 수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게 되죠. 기토는 신앙함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위해서는 또 때로는 반길 때도 있지만 습한 토양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가 너무 만약에 한습하다면 이 기토는 좋은 작용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좀 건조하다면 그래도 좋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경금. 추운 계절에 이제 경금은 추위만 더 하니까 좋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신금도 어떻죠? 병화를 또 역시나 합으로 묶어버리고 제 역할을 못하게 하니까 나쁘고, 더군다나 금생수로 수를 도와주니까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어버리죠, 세상을. 그래서 더 좋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임수가 힘을 받고 이렇게 떴어, 무토에게. 추운 계절에 더 차가워져서 이제 평생 고생이 많게 됩니다. 조우가 되지 않으면. 근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 천간에 병정화나 이렇게 화가 떠 있다면, 지지에 화가 있다면은 오히려 그걸 해결하게 되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자축 겨울 무토에게 개수를 만나면 병화를 가리고 눈보라가 날리는 상황이 되어서 매우 불길합니다. 그러니 겨울철 무토는 간목과 병화가 천간에 뜨고, 그러면 일단 부귀한 운명이 된다. 그리고 무토가 그 뿌리도 되고 그 온기로 이제 온기를 가질 수 있는 토가 지지에 술토, 술 중에도 정화가 들어있죠. 미토, 이런 글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술토, 미토, 그리고 화는 사화, 화화나 인목도, 인중에도 병화가 있고 사중에도 병화가 있죠. 이 술토와 미토 중에는 정화가 있죠. 그래서 술토, 미토, 사화, 인목이 있다면은 겨울철에는 이 글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생활은 가능하다. 조우가 해결되기 때문에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또 간목과 병화, 정화가 있으면은 간목, 병화, 정화, 그러면은 비옥한 땅이 되어서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귀한 운명이 됩니다. 그러니 무토가 키울 수 있는 간목과 조우를 담당하는 병화, 정화, 겨울철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절별 무토 물상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정말 재밌는 거 아니야? 격국은 뭐 우리가 용어가 좀 다소 생소하고 그래서 배우다 보면은 좀 어렵다, 이게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상론은 그래도 자연의 우리 형상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상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결국은 사주는 저는 그래요. 자평진전 격국론으로 한 70% 이상 이렇게 차지해서 풀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은 저는 계절, 월지, 계절 사주, 월지에 이렇게 다 대입해서 풀려고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그게 제가 해본 결과 좀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런 점 좀 참고해 주시고, 그럼 저는 이만 오늘도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드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